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구먼 김희연입니다. 경청이란 말을 풀어보면 귀를 기울여 들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경청의 기법을 잘 활용하신다고 해요. 보통 7대3 법칙이라고 해서 질문 시간을 3으로 하고 고객의 말을 7로 들어라 인데요. 이 법칙의 효과가 정말 크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라는 사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노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 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써주시고요. 또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난 시간에 체질에 따른 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예, 지난 시간에는 체질에 대한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체질 이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인 두통 어떤 건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한의원에 두통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두통 환자 중에 이제 두통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가벼운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한 80% 정도 이상은 만성적이고 또 고질적인 두통으로 또 아주 오랫동안 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혈관이나 그 밖에 문제는 없는데 네. 이런 두통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제 두통에는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이제 중병도 있지만요. 예, 거의 대부분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긴장으로 인해서 어깨나 목에 이제 근육이 뭉치면서 두통과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 이제 내상으로 인한 과음이라든지 과식, 예, 그 다음에 과로등해로 인해서 오는 두통이 있고 이 밖에 동의보감에 보면 육경 두통이라고 있는데요. 두통의 이제 부위에 따라서 두통이 이제 머리 앞쪽으로 오느냐, 뒤쪽으로 오느냐, 또는 측면 쪽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부 장부가 이제 차가워져서 소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머리가 아픈데 항상 머리 꼭대기 이렇게 두정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두통이 오는 경우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두통도 참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증상이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증상들은 10분이 오면 거의 좀 다르게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어떤 분은 이제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고, 머리가 콕콕 이렇게 쑤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머리가 이제 조인 듯한 느낌도 있고, 어떤 분은 머리가 이제 좀 팽창하는 느낌. 어떤 분은 이제 뒷목으로 해서 어깨로 해서 머리가 전체적으로 멍하고 띵하고 이 증상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한 70% 정도에서는 왼쪽이면 왼쪽, 또 오른쪽이면 오른쪽, 앞쪽이면 앞쪽, 좀 뒤쪽이면 뒤쪽 이렇게 오고 나머지가 머리 전체적으로 또 표현을 자기가 어느 쪽이 아픈지를 잘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머리 아픈 것과 상관이 없이요. 머리가 아프면서 이제 귀라든지 이제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 뭔가 귓속도 멍하니 이런 아픈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예, 동의보감에 보면 두통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잡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동의보감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담음이라는 병증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담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 흡수를 해서 정상적인 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제 찌꺼기가 생기는 것을 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담음이 이제 뇌혈관 쪽으로 가면서 순환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기혈순환이 잘 안 되면서요. 이런 특징들은 속이 좀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특징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물을 조금 더 많이 마시게 되면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혈의 이제 찌꺼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 네. 특징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두통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찬바람 쐰다든지, 그 다음에 감기가 걸렸는데 오한은 드는데 체온을 재보면 38도 가까이 되어서 열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꼭 체하면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는 꼭 체하면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그 다음에 앞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빠개질 듯하고, 이러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신경만 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두통이 오면서 뒷목도 땡기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경우가 항상 피곤하면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그걸 기골두통이라고 하는데 기허두통, 혈허두통으로 나누게 되게 됩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기허두통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제 혈허두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는 게 이제 기허두통이고요. 왼쪽으로 오는 게 이제 혈허두통. 그래서 여성분들은 혈허두통이 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대체로 이제 생리 전후로 해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과로로 인해서 오는 이제 두통들, 그 밖에 이제 육경형에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육기, 바람을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비가 오면 몸이 좀 무거우면서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더운 데 들어가면 두통이 생기고 두통이 생겼다가 시원한 데 가면 두통이 말끔히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거에 의해서도 두통이 발생을 하지만 요즘은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특히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불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뜨겁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시원한 데 가면 두통이 사라졌다가 다시 일하는 곳에 밀폐된 공간에 가면 이제 두통이 생기는 이제 열골 두통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인데요. 조금 더 하나씩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편두통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때요. 편두통은 한쪽이 아픈 경우인데 이에 반해서 동의보감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정두통입니다. 정두통은 머리에 전체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요. 욱신욱신거리면서 눈동자가 빠질 듯이 이렇게 아픈데요. 이런 정두통의 경우에는 이제 찬바람을 맞는다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화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정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편두통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쪽, 오른쪽, 왼쪽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좌편두통은 이제 혈허
혀와 이제 풍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담음과 그 다음에 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풍이라는 것은 내 몸의 머리의 두피가 우리가 바람이 무에 이제 한방에서 풍을 자연현상을 설명을 할 때 네. 공기가 풍선에 공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전에 이제 바람이 들어간다고 호소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통을 호소할 때 머리가 빵빵해진다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왼쪽에 오는 경우가 이제 풍과 혈어에 관련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두통이 오는 분들은 열로 인해서 오는 두통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더운 데 있다든지, 예,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면서 오는 두통이기 때문에요. 왼쪽에 따라서도 이제 풍이냐 혈어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담이냐 열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4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 4가지에 따라서 이제 편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 과로를 하게 되면 두통이 생기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오고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한의원에 오기 전에 네. 두통이 이제 심하지도 않고 지끈지끈 아프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과로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두통만 오는 게 아니라 귀에서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멍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눈도 이제 침침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오기 때문에요. 네. 이런 과로나 피로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가서 검진도 해도 별 이상이 없고, 이제 안과에 가서 검진하면 그냥 안구건조증 정도 이야기하고, 예, 근데 본인은 이 두통을 항상 두통이 나타나는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맥을 보면 대체로 이제 산맥이 나오는데요. 산맥은 피부를 봤을 때 이분들의 피부는 이렇게 조밀하면서 윤기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멍멍해지는데 네. 일반 건강한 사람은 그게 뭐 한 5분 정도 있다가 금방 좀 돌아오죠. 예, 금방 돌아오는데 이분들은 그게 오래 갑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귀가 멍멍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좀 피곤하면 귀에서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컨디션이 좋아지면 눈도 침침했던 것이 좀 밝아지고 귀도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고 이제 네. 본인만이 알 수 있는데 이게 기궐 두통이라고 해서 이제 남성분들은 대체로 이제 기가 허해서 생기는 두통, 여성분들은 이제 혈이 허해서 생기는 두통, 예, 그렇지만 또 기와 혈이 같이 허해서 생기는 이제 기혈두통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체하거나 속이 터부룩한 이런 예. 경우에도 두통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네. 이제 여성분들이 네, 많은데요. 좀 맞습니다. 신경 쓰고 소화 안 되고 그러면 속이 미식미식하면서 울렁거리면서 바로 이제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두통이 좀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체기가 내려지고 또 기분이 좋으면 또 멀쩡하고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았다가 또 2, 3일 있다가 뭔가 불편하고 예, 음식을 먹는데 좀 불편한 소리를 듣거나 예. 예, 이러면 또 바로 이제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꼭 두통이 있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게 뭔가 속이 미식거리고 소화도 안 돼요. 소화불량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나타나는 게 두통이 조금 더 심해져요.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머리 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고 이때는 이제 소화기를 치료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치료를 해주면 바로 진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렇게 속이 좀 불편해서 두통이 생기는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30세 미혼 여성분이었는데요. 이제 직장에 근무한 지는 한 4년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예,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소음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항상 잘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학교 다닐 때도 좀 신경 쓰거나 음식을 좀 과하게 먹으면
이렇게 두통 증상이 있는데 두통 증상이 있을 때 항상 속이 미실거리고 울렁거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조금 더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또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음식을 제때 못 먹고 또 폭식하면서 항상 소화 증상이 나타나면서 두통이 오는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두통만 오는 게 아니라요. 이제 머리에 얼굴에 이제 트러블도 같이 생기는 경우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소음인 체질이라서 이제 위장 기능이 좋아져야 이제 두통도 사라지고 얼굴에 트러블도 사라진다고 해서 이제 음식을 규칙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고요. 이제 비위에 조절을 하면서 이제 담음 치료를 해서 4개월 만에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사님, 제 지인분 중에 더운 곳에만 가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햇빛을 오래 쐬면 아우 두통이 발생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예, 이 경우가 바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열골 두통입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시원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손발은 따뜻해야 인체가 수화교제가 잘 되는데요.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가면 당연히 혈관 자체가 충혈이 되고 예, 근육도 긴장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소양인, 태양인 체질. 예, 그 다음에 또 술을 한 잔 먹으면 좀 빨개지시는 분들, 또 더운데 가면 바로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 또 하나는 이제 밀폐된 공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방에서 불과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특히 여름에 덥잖아요. 네. 예, 외부도 덥고, 예, 그 다음에 또 불 가까이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여름에 두통이 있어서 고생이 너무 많다고 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주방에서 일 보고 밖에 나가면 항상 좀 살 것 같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안에서 이제 소양인 체질로 열은 올라오기 때문에요. 소양인 체질 개선을 해주고 이제 상부로 열이 올라가는 이제 하기시키는 이제 치료를 해주면 훨씬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감기만 걸리면 다른 것들은 다 참을 만한데 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하는 분들은 또 왜 그런 건가요? 예, 이분은 이제 풍한 두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손, 다리, 몸살이 나서 욱신욱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두통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기만 오려면 몸살기만 있으면 나는 몸보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두통 증상이 있을 때 풍한사가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피부에만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때는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땀만 살짝 내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기가 감기만 걸리면 몸이 약간 으실으실하면서 예, 두통 증상이 온다 그랬을 때는 이제 드라이기로 해서요. 예, 뒷목 쪽에 이제 풍부와 풍지혈이라고 있는데요. 예, 뒷목을 해서 드라이기로 따뜻하게 말려주면 예, 시원하게 되면서 이제 피부가 열리면서 그쪽으로 땀이 조금 나면서요. 풍한사가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찬바람을 뭔가 맞았을 때 두통이 온다 그러면 드라이기를 좀 이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를 이용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풍한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나 이제 가벼운 약물 치료를 하면 바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술만 마시면 다음날 두통이 정말 심합니다 하는 예.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이 경우 동의보감의 최후 두통으로 나와 나오게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동의보감이 쓰여진 조선시대인데 네.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술을 먹고 예, 두통이 생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는 먼저 이제 술이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술을 한 잔만 먹었는데 바로 빨개진다. 또 어떤 분은 술을 먹었는데 손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나른해진다. 어떤 분은 술을 먹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진다. 이런 분들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술이 안 맞는데 어쩌다 뭐 술을 한 두세 잔만 먹어도 술을 많이 먹는 분들보다 후유증이 좀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술을 해독하는 것은 이제 간장의 힘에 의해서 간기에 의해서 술을 해독하는데요. 간장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좀 용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간담의 힘이 좀 좋은 거고요. 내가 좀 소심하고 좀 조심스럽다 그러면 간담의 기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간담기가 좀 좋으면 술을 조금 더 드셔도 되는데요. 내가 조금 내성적이다, 소심하다, 좀 겁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예,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 이런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술을 드셨을 때 예, 취우두통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간 증상을 간을 보관하는 예,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고 나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졌는데 두통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예, 이런 경우 한의원에 요즘 이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사고가 나고 머리가 너무 아프면 예, MRI나 CT 검사를 그렇죠. 했는데 이상은 없는데 이제 두통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경우를 동의보감에 보면 어열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부딪히게 되면 안에 있는 혈관 자체가 예, 조금 무리가 오겠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열 증상, 예, 피에 떡지가 좀 생기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열두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열두통의 특징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오른 뒤면 뒤, 앞이면 앞 이렇게 한쪽만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낮보다는 밤이 심한 것이 예, 어열두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 또는 어디에 부딪혔는데 이런 두 가지의 증상이 있으면 이 경우는 한의원에 가서 어열두통으로 치료를 하면 치료가 바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교통사고 후에 두통이 발생해서 치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예, 해주세요. 이분은 62세 남성분인데요. 예, 교통사고 난 지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사고 난 뒤에 머리 두통이 있고 뒷목이 아프고 해서 엑스레이, MRI 다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이상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다가 계속해서 이제 두통이 오니까 병원에 가서 당연히 검사해도 이상은 없고 그래서 이분의 맥을 보니까 예, 간맥이 약하고 심장맥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을 물어보니까 두통이 있는데 항상 왼쪽 한 곳만 아프고요. 예, 그 다음에 두통이 있어도 낮보다 항상 밤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가 물을 마시지를 않고요. 물을 갈증은 나는데 물을 헹구기만 하고 이렇게 내뱉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심장하고 간장, 특히 이제 심장에서 펌프질의 힘이 심장의 기가 강해야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때문에요. 예, 심장을 보호를 해주면서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이제 약을 써서 이제 한 달 만에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예. 한 달 치료받고 싹 나았다고 하니까 예. 정말 좋아하셨겠어요. 예. 박사님, 이 두통과 편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가볍게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뒷목과 어깨 쪽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이제 깍지를 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뒷목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뒷목에 올려놓으시면 이제 손으로 해서 양쪽 근육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예, 양쪽 그렇습니다. 근육을 눌러주는 거군요. 예, 그러면서 예, 그 부분을 따뜻하게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려주면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목 운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목에 이제 경동맥도 있고 뒤에 이제 풍부, 풍지혈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순환이 되어야 뇌 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영 박사님께서 두통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두통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 모시고 두통에 관해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모감 튼튼모가. 네, 오늘 주인공은 녹두인데요. 이 녹두가 찬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밖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이 녹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제 녹두는 찬성질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을 좀 시원하게 하겠죠. 예, 당연히 이제 소양인 체질이나 상부로 열이 많이 오르는 사람들한테 아주 효과적인데요. 네. 예, 동의보감에 보면 특히 이 녹두는 해독 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뭐 감기약이나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설사를 한다든지 두통을 한다든지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린다든지 네. 이랬을 때는 녹두를 따뜻하게 이렇게 차처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에 더위로 생긴 병, 그래서 사우나를 좀 많이 하면서 열을 더위에 의해서 몸이 이제 상한 경우, 네. 그 다음에 불 가까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차처럼 마시면 효과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체에서 우리가 토한다든지 또 설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제 녹두죽을 끓여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하루에 15g 정도를요, 물 300cc 정도를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조금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좀 체한다. 자기가 그리고 독한 약을 조금 많이 먹고 있다. 이랬을 때는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어서 해독하면서 장부를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두는 성질이 차고 또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한의원에서 이렇게 녹두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현재 녹두를 먹어도 괜찮은지, 녹두를 먹으면 안 되는지 먼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찬 것을 먹으면 조금 설사한다. 나는 추운 데 가면 머리가 아프다. 몸이 좀 춥다.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다. 이랬을 때는 녹두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녹두를 그래도 좀 해독 작용을 좀 보강을 할 때는 녹두를 약간 볶아서요. 여기에 녹두와 감초를 넣어서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초를 넣을 때는 몸이 차가운 사람도 감초가 비위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요. 같이 복용하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차가운 성질인 체질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체질에 조금 고려해서 드셔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소음인 체질입니다. 위장 자체가 이제 찬 체질이 이제 소음인 체질이기 때문에요. 소음인 체질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찬 것을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는 그런데도 좀 녹두가 맛있다, 먹고 싶다 이랬을 때는 감초를 좀 같이 같은 분량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몸이 워낙 차다, 그랬을 때는 녹두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녹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52-823-2000번, 05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170이고요. 네. 70kg고 61세야.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수고합니다. 예. 예. 좀 다른 게 아니고 예. 이명인데 귀에 소리가 많이 나네. 이명이 어느 쪽에서 나십니까? 양쪽. 양쪽에서 다 나십니까? 예, 예. 예. 청력은 괜찮습니까? 예. 예. 이 이명이 지금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받아 보셨습니까? 예, 검사 받아보고 약도 먹었는데 예. 별 효과가 없네요. 검사 받았을 때 병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변명은 변명을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예. 귀에 뭐 특별히 조직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신 거죠? 예, 예. 예. 지금 그 증상이 있고 현재 양약,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 있습니다. 혈압약은 복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예요. 1년 정도요. 수술하신 건 없습니까? 예, 예. 예. 지금 현재 저하고 통화하시는 중에도 귀에서 소리는 계속 나십니까? 예. 예. 뭐 어떤 데는 심하게 나다가 어떤 데는 안 나다가 그러는데. 예. 그러면 그게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거의 나는 게 비슷하십니까? 예, 밤에는 뭐 잠들 뿐만 모르겠고요. 예. 낮에는 계속 나고요. 낮에는 혹시 귀를 양손으로 막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 지금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살짝 놓으시고 지금 현재 예. 귀에서 소리가 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양손으로 귀를 막아 보세요. 그러면 이명 소리가 더 큰지 비슷한지 좀 줄어드는지요. 예, 예. 예, 같은데요. 같으시고요. 예.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체질 검사는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예. 지금 화장실 주무실 때 화장실 하루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화장실은 뭐 잠들면은 거의 안 갑니다. 예. 소화도 잘 되시고요. 예, 예. 소화도. 지금 처음에 대부분은 이제 이명이 올 때 한쪽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양쪽으로 같이 오셨다는 거죠? 아니, 처음에는 한쪽만 왔어요. 처음에는 어느 쪽이 왔습니까? 오른쪽이요. 예, 오른쪽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나 있다가 이 오른쪽이 온 게 이제 7년이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왼쪽은 몇 년 있다가 몇 년 정도 되신 겁니까? 그뭐 대충 한 2년 정도 있다고 같이 와고. 2년 정도요. 예. 특별히 두통 그 이명이 좀 피곤할 때 심해진다든지 그런 건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예. 그 음. 지금 술 이렇게 하시면 빨개지시는지요? 술은 전혀 못 합니다. 예, 한 잔만 해도 빨개지신다는 거죠? 예, 예. 예. 이때 7년 전에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의 경우에 이제 술을 못 하시면 얼굴 쪽으로 열이 잘 오르시는 분이거든요. 예. 예. 그 좌측으로 7년 전에 오실 때 그냥 갑자기 오신 거예요? 이게 뭐 스트레스나 화 같은 게 있었습니까? 갑자기, 예. 갑자기요? 예. 예. 커피는 마시면 잠 주무시는데 지장 없습니까? 예. 예. 속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도 없으시고요. 그거나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예. 울렁거리면서 머리가 좀 띵하고 그래. 띵하고요. 예. 예.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속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건 그 예전부터 조금씩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야? 예. 거의 한 2년 정도. 2년 2년 정도. 전부터. 예. 예. 하시는 일이 이렇게 좀 신경 쓰시는 겁니까? 좀 육체적으로 힘을 좀 쓰시는 일이십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건 없는데, 예. 운전직입니다. 아, 그래요? 속 예. 피부가 좀 남자치고 고운 분이 있고요. 그냥 보통이신 분이 있고요. 예. 그 본인 피부요. 피부요? 예. 피부가 좀 남자치고 좀 고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보통 예, 피부는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예, 다른 분들이 볼 때 이렇게 했을 때 남자분 치고는 피부가 좀 부드럽고 곱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예.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좌측이 왔다는 것은 이제 소양 상화로 인해서요. 화가 올라가신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그 다음에 그 화가 잘 안 꺼지니까 이제 오른쪽까지 온 건데, 예, 이렇게 되면 화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종아리 땡기는 이런 증상은 없으세요? 뒷 종아리 좀 땡깁니다. 어느 쪽 종아리가 땡기세요? 왼쪽이야. 예. 머리에서 땀도 좀 흐르는 느낌이 드세요? 예, 머리에 땀이 좀, 흐르는 느낌이 좀 나지야. 예, 그런 실질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손으로 예. 이렇게 머리 두피를 만졌을 때 땀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땀은 전혀 안 나오고, 안 나오- 그런 느낌이, 예. 물방울에도 쭉 타고 내리는 예. 느낌. 이쪽은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담화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향부자. 향부자, 예, 그 다음에 주겹. 주겹,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에, 예, 그걸 똑같이 5g씩 넣으시고요. 5g, 예, 물 4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400cc, 예. 100cc. 그 다음에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저녁에 과식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야채나 과일, 성질이 예. 좀 찬 성질들을 조금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좀 높은 거보다는요, 담백하고 야채나 과일 쪽을 이렇게 복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요법 드시면서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도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네, 아버님.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가요 150에 네. 몸무게는 48, 네. 나이는 81세.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네.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유,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저기 예. 저는요. 예,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 전 단계래요. 그래서 예. 공복 혈당이 110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박사님한테 상의 드립니다. 아, 예. 어머님 뭐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큰 수술 2번 했어요. 무슨 수술이십니까? 30대 초반에 자궁하고 또 예. 50대 초반쯤에서 유방. 아, 그러면 혹시 자궁은 다 이렇게 적출을 하신 예, 겁니까? 아주 전부 예. 예, 그러면 유방도 한쪽 오른쪽은 아. 완전히. 아, 그래요? 오른쪽. 근데 그거 할 때 이상하게 이런 소리 뭐 할 필요도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항암 주사를 맞았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오진이란 소리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예. 여하간에 하여튼 예. 떼어낸 거는 뭐 할 수 없고. 예. 오른쪽 그러면 팔 쪽은 아프시지는 않으세요? 예? 오른쪽 한쪽은 있죠. 왼쪽은. 예, 예. 예. 아니, 그 어머님 이제 유방 이렇게 네. 수술하신 부분이 오른쪽이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오른쪽 팔 쪽으로 어깨 쪽으로 불편하시지는 않으세요? 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 어머님 현재 양약 복용하는 건 있습니까? 양약은 종합 비타민제하고 예. 뭐 코임자임 Q10 예. 또 눈이 조금 그래가지고 예. 루테인 예. 뭐 그 정도요. 예. 이건 지금 어머님이 따로 처방 받으신 게 아니고 어머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저거니까요. 예. 약품이 아니고 예. 식품 보조식품. 예, 보조식품으로 드시는 거죠? 예. 예. 어머님 저기 소화는 다 잘 되십니까? 소화는 그런 대로 잘 돼요. 예. 근데 예. 제가 만성 위염이에요. 아, 만성 위염. 근데 증세는 없거든요. 예. 그래도 뭐 내시경 해보면 예. 이번에는 또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약 먹고 있네 참. 아, 역류성 식도염 예, 예. 약이요? 그리고 저것도 먹어요. 예. 정신이 이렇게 없어. 예. 골다공증. 아, 골다공증 약이요? 예. 예. 골다공증 약은 복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거 오래됐어요. 예. 한 20년 이상 됐어요. 예. 어머님 그리고 주무시다가 소변 보기 위해서 일어나십니까? 예? 소변? 예, 예. 예, 한 번씩은 봐요. 예, 한 번씩은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소음인이래요. 아, 한의원에서 소음인요? 예. 지금 한의원에서 소음인이면 이렇게 비위 기능이 좀 약하신 체질이시거든요. 글쎄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 소식을 해서 그런지 예, 옛날 젊을 때는 예, 좀 더부룩하고 뭐 배도 좀 빵빵하고 그랬는데 예. 늙어가지고는 그런 건 없어요. 예. 예, 이제 어머님이 아마 이제 소식을 아마 규칙적으로 잘 하시니까 지금 이제 위염 증상이 있고 지금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도 어머님 자신은 스스로 크게 불편한 건 이제 없으시다는 불편한 건 거잖아요. 없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당뇨 전 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예,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제 췌장하고 비위 기능을 보강을 해주면 이제 당뇨 전 단계는 예, 조정이 잘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소음인 체질이라 비위가 약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을 보강하는 한방차 요법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아, 예, 네. 적어보세요, 어머님. 예. 예, 황기, 황기. 예, 황정, 예? 황정, 예, 황정, 황성? 아니 정요, 예, 황정? 예, 예, 아, 황정. 예. 네. 그 다음에 어머님 좀 이렇게 달달한 거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좋아해도 매콤한 안 먹어요. 그건 지금 전 단계고 해가지고. 아, 전 단계고 해서요.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황기하고 황정은 5g씩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감초는 2g 넣으세요.
감초 2g.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400cc 넣고요. 예. 예, 그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하루에 이제 2번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어머님 그거 지금 췌장요. 어머님 췌장, 당뇨 예. 정당기기 예.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이 소음인 체질이기 때문에요. 예. 소화기 계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 췌장을 보강하는 차요법입니다. 네. 예, 그렇게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면요. 예.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운동은 매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어머님 그 몸 상황이 특히 이제 밖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실내에서 하셔야 돼요. 그럼 등산 이런 건 안 예, 돼요? 그런 건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봄이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렇게 예. 등산으로 가시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춥고 바람이 차가우시잖아요. 예,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연세는 있지만 우리 똑같이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나가고 싶으셔도 예, 예. 입춘 조금 더 지나고 입춘 지나서요. 아. 한 20일 정도 있다가 어머님이 네. 나갔는데 아, 좀 따뜻하다. 예, 네. 그때는 이제 예, 등산 높은 데 마시고 아니, 높은 데는 못 가요. 예, 가까운데. 그렇게 낮은 데로 이렇게 다니시고 예, 입춘 전까지는 찬바람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요. 예, 실내에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특별히 지킬 일은 예, 어머님 지금 섭생은 그렇게 잘 하시니까요. 섭생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약 먹고 이 차요법 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어머님은 소식을 하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예, 자다가 저희가 다리에 시간 탁 관계상 탁해져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예,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한의사 이종진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